하루 만에 미국 시총 1,400조 원을 날려버린 중국산 AI 딥시크.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금지가 도와준 것은 아닐까, 이런 회의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제시사 문예지 파도의 김동규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최근 전 세계를 흔들어 놨던 중국 AI 딥시크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대한민국의 1년 정부 예산이 한 600조 좀 넘거든요. 근데 미국의 증시가 하루 만에 1,400조가 증발해 버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스푸트니크 쇼크에 버금간다는 말을 해요. 5, 60년대 얘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소련도 가지고 있는데 소련은 폭격기가 약해요. 소련이 그러면 우리는 폭격기 약하니까 뭘 하느냐 하면은 로켓을 갖다 개발해서 우주 공간에다가 인공위성을 쏜다고 해서 스푸트니크를 올렸는데, 저거는 인공위성을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앞에다가 폭탄을 달면 바로 그게 ICBM 그 전략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전략가들은 놀랬던 거죠. 소련은 우리의 전략 핵폭격기를 이길 수 있는 ICBM을 만들었구나 해가지고 충격을 먹었는데, 그 충격을 갖다가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그래요. 어떤 또 인터넷 이제 유저들 같은 경우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1960년대 일본 자동차의 미국 진출 정도의 쇼크인 것 같다. 미국 자동차만큼 성능이 좋은데 일본은 인건비가 낮으니까 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한 절반 가격으로 꽤 좋은 자동차를 갖다가 사가지고 지금 결국은 일본의 자동차들이 뭐 기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960년대 일본 자동차의 미국 진출 쇼크 정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쇼크고요. 중국에서는 지금 열광입니다. 르몽드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일면 전체, 바로 량원펑, 딥시크를 만든 량원펑의 이야기입니다. 중국발 AI의 쇼크, 미국의 뭐 주가가 1,400조 원이 날라갔다 그래가지고 유학파인가 보다 그러면 MIT 나왔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딱 봤더니만 중국 저장대학교 출신이에요. 국내에서 공부했는데 이 친구가 세계 최고의 챗GPT에 맞서는 그런 걸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친구는 뭘 하는 친구인가 하면은 하이플라이어라고, 이거 갖다가 이제 퀀트 펀드라고 그래요. 주식이 오를 때는 어떻게 어떤 조짐이 있는지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일종의 공식화 시키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중국이 한때 아무 지식도 없는 사람들도 평균 한 8% 수익을 올렸대, 1년에. 근데 이 사람이 만드는 이 하이플라이어는 15% 정도 올렸다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뾰족한 사람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보통보다는 한 7% 정도 좀 더 수익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좀 모은 거예요. 또 하나, 이 사람은 AI를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어요. 하드웨어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하이플라이어가 이제 딥시크의 그 모회사인데, 22년 중순에 바이든이 그 엔비디아 칩들, 특히 A100이라는 게 바로 최첨단 칩이에요. 중국 들어가면은 중국의 AI가 발달할 것 같으니 수출을 갖다 금지시켰어요. 엔비디아가 중국용으로 약간 저가로 사양을 낮춰가지고 판매한 게 그게 바로 H800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H800 같은 저가 가지고 대충 해서 만들었지 A100 사용 안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미국 쪽에서는 좀 의심하고 있어요. 저가로 저사양의 칩을 사용해가지고 좀 돈이 싸겠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코딩도, 우리가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16비트나 32비트로 하는데 8비트로 굉장히 저사양의 비트로 코딩 작업도 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리인포스트먼트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화 학습이라고 그래요. 수많은 자료를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답을 딱 찾아내는 게 아니고, 얼마 안 되는 자료를 가지고 자기 나름의 적절한 답을 갖다가 던져 놓는 거예요. 던지면은 우리가 딱 보고 나서 그거 정답이 아니야, 부정적인 답을 할 거고, 어떤 경우는 정확한 답이야, 너 똑똑하네 라고 하면서 엄지척을 해준대요. 보내주고 나면 이 친구가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저하고의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유저가 너 이건 잘 말한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그걸 학습을 하는 거죠. 원래부터 큰 라지한 랭귀지 모델이 아니더라도 스몰 랭귀지 모델이라도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발전해 나간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들지 않더라. 한국 돈으로 한 80억 원 정도 가지고 개발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1,600억을 들여가지고 개발했던 건데, 이거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은 수익성에서 못 이기잖아요. 성능은 비슷비슷한데. 스몰 랭귀지 모델로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리인포스먼트만 잘한다면은 선발주자들한테 투자를 쫙 해가지고 앞으로 얘들 못 이긴다, 얘들은 이제 앞서가지고 계속 커질 거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얘들한테 꼭 투자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규모의 경제에 대한 그 전제도 지금 무너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국의 AI 산업하고 미국의 AI 산업하고 갖다가 딱 비교를 해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각 기업들이 비밀주의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이건 비밀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다 공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AI와 관련돼가지고 논문들도 미국 같은 경우는 논문을 다 발표를 기업에서 하면은 발표를 잘 안 하는데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발표하고 나면 다 논문을 내버리는 거예요. 공유를 하면서 경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중국은 AI 개발 환경이 굉장히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다.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전통적인 제조업은 약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소한 AI라는 최첨단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서 있다고 믿었는데 지금 열어보니까 테크 쪽에서도 이미 중국은 바로 뒤에 지금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중국의 엔지니어들 갖다 의심하잖아요. 혹시 너 잠재적인 스파이 아니냐 이렇게 보니까 중국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그런데 항저우라든지 셴젠에 가 있는 그 친구들은 활개를 치면서 자유롭게 일을 하더라. 뭐 그런 점에서 미국의 AI, 특히 이 IT 테크 부문에서 중국 친구들 갖다가 이렇게 많이 배척하는 것이 꼭 좋으냐? 뭐 이런 또 좀 회의론도 지금 돌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량원펑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에서 자기들한테 지금 첨단 칩을 안 준다고 해서 제재를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고민 끝에 이런 혁신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혹시 미국이 너무 압박하는 게 혹시 저 중국의 혁신을 도와주는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미국도 좀 고민이 있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트럼프가 아마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도 만났거든요. 비밀로 지금 회의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결론 내릴지 모르겠어요. 젠슨 황이 우리 엔비디아는 그보다 훨씬 좋은 반도체 칩이 있습니다. 개발 중에 있으니까 곧 발표하게 되면은 챗GPT는 활용하고 딥시크는 활용을 못한다면은 갭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죠. 트럼프가 젠슨 황이라든지 일론 머스크라든지 그런 이제 전략가들하고 아마 회의를 할 거예요. 회의해가지고 제재를 강화해가지고 수출 금지를 더 강화할 건지 아니면은 후퇴해가지고 너무 그거 압박하면 오히려 중국의 혁신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자 이렇게 할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트럼프 스타일 봐가지고는 제재를 계속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 느낌이 저는 드는데 그건 우리 열어봐야지 압니다. 그는 결국은 산업하고 군사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지금 중국이 일종의 패권을 넣고 경쟁을 하는데 AI가 결국은 앞으로 세상을 바꿔나갈 것 같거든요. 미국이라든지 서방권은 시민사회에 검열이 꽤 있어요. 무슨 근데 인종 문제라든지 농담을 한다든지 이상한 사진 만들어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챗GPT라든지 서방권의 쪽에서는 아 이건 부적절하니 이거는 금지시킵니다. 중국은 시민사회 쪽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운 거예요. 허용이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정치 쪽에서는 또 검열이 심하잖아요. 각자 좀 달라요. 성격이 달라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뭔가 하면은 아이폰이 있는데 이 사람들 중국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만일 미국산 챗GPT를 갖다가 장착해서 팔았는데 중국에서 그게 검열에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어차피 검열 걸리면 나중에 하면 사람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국에다 파는 거에는 이미 검열을 다 의식해가지고 다 검열에 맞춰 놓은 중국산 AI를 갖다가 장착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중국에 파는 아이폰과 중국에 파는 갤럭시 폰이라는 게 한두 대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결국은 딥시크를 갖다가 아니면은 중국에 있는 중국산 AI를 갖다 장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돈을 벌게 되겠죠. 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 들어간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그 헤즈볼라 공습하고 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AI를 갖다가 군사적으로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하는 거 있잖아요. 이 AI가 통계를 내가지고 요렇게 이런 용어를 갖다 이렇게 연속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요거는 군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딱 찍어주면은 거기를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걸 가지고 지금 헤즈볼라를 갖다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 세계, 특히 미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AI를 가지고 군사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활용할 거예요.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꽤 쓸만한 AI를 만들었다 하기 때문에 결국은 폭락을 했는데 엔비디아에서는 사용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칩을 지금 이미 개발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지금 약간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르겠어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중국이 어느 정도 엔비디아의 칩, 최첨단 칩에 의존하지 않고도 미국산 AI를 따라잡을지 이게 관건이죠. 또 두 번째는 하나가 한국의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소프트웨어는 강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드웨어가 강국이죠. 특히 메모리 칩이 강국이지 소프트웨어는 뭐 중국이라든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이 좀 떨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칩인데 인공지능을 하려면은 메모리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계속 쌓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을 하게 되면은 기억과 관련된 기억 메모리 칩에 대한 수요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손정희 회장이 주도해가지고 미국의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물론 데이터 센터가 꼭 클 필요는 없다는 게 딥시크 쪽의 이야기예요. 만일 딥시크가 주장했던 대로 그렇게 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면은 앞으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조금 우울해질 수 있고, 근데 미국이 원래 믿었던 대로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커야지 기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공지능의 지능은 좋아질 거라고 믿는다면은 한국의 데이터 메모리 칩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지겠죠. 이 둘 중에 누가 맞는지에 따라 가지고 한국 경제가 오를 수도 있고요,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뉴스 보시면서 많이 지켜보시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다른 또 좋은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